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19강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협회는 옛날에는 반드시 설립하도록 의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 7월 1일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이제 모든 협회가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의사협회를 뺀 나머지 모든 협회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설립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세대한공인중개사협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2번을 보면 172페이지 협회의 성격입니다. 협회는 개업공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예, 개업공인중개사만 협회 가입할 수 있는 것이지 공인중개사는 협회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만 협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요.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한다. 재단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사람이 모인 단체를 사단법인, 재산이 모인 단체를 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협회에 대해서는 이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같은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협회 설립에 있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인가 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협회는 강제 설립주의가 아니라 임의 설립주의, 그 다음에 임의 가입주의입니다. 다만 개업공개사만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자격만 취득한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협회의 수에도 제한이 없는 복수주의에 속한다. 2개, 3개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물론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3페이지 협회 설립인데 1번 협회 설립의입니다.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즉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하는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옵니까? X입니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할 수 있다. 예, 공인중개사는 이 말 때문에 X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줄여서 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인중개사는 설립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협회 2번 정관 작성인데 협회는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2차 과목에서는 다 숫자들 중요하죠.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고 개업공개사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개업공개사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반수가 아니라 과반수입니다.
600명의 과반수는 301명부터입니다.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관이란 협회의 근본 규칙이기 때문에 협회가 성립하려면 먼저 정관을 작성해야 됩니다. 174페이지 창립총회입니다. 창립총회에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자, 창립총회에는 첫 번째 발기인 볼까요?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고요. 300명 이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창립총회. 창립총회에는 600명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고요. 이 600명 중에는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는 100명 이상, 100명 이상. 그 다음에 광역시 및 도에서는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광역시 및 도가 15개가 있습니다. 광역시 및 도라고 하면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죠. 서울특별시는 따로 100명이 있기 때문에 15개 광역시 및 도가 있고 여기에 20명씩 하면은 300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100명 하면 400명. 즉 600명 중에서는 전국에 최소한 400명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합니다.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이고 15개면은 300명이죠. 그리고 서울에 100명 하면 400명. 따라서 600명 중에서 200명만 어디에서 참석을 하든 상관이 없고 나머지 400명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발기인 300명, 창립총회 전국에 600명,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숫자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받으려면 뭐라고 했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요건을 보면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이고요. 500명 중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5 빼기 2는 3이라 이렇게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요건은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 30명과 협회 창립총회 할 때 참석하는 인원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이라는 것과 비교하셔서 정리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4페이지 3번에 참고해서 박스에 비교 정리가 되어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5 빼기 2는 3이다. 예,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 설립 인가입니다. 협회 설립 인가. 협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가라는 말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 협회 설립 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허가라는 말은 아예 없습니다. 오직 인가라는 표현 한 번 쓰고 있다. 자, 5번에 인가받으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한다 X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협회의 조직입니다. 양가로 1번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시라고 함은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
따라서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기 때문에 만약에 수원 같으면 영통구, 권성구, 팔달구, 장안구 4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의 경우에는 구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별자치도,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서귀포시, 제주시에도 지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 지회는 둘 수 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런데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종전에는 협회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고요. 다만 지부, 지회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지부와 지회인데 주된 사무소는 전국 어디에 두어도 상관이 없고 지부, 지회 설치 여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꼭 한 개만 두어야 하는 것도 아니죠. 지부를.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경우에는 경기 남부지부와 경기 북부지부 2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3번 협회의 임원 등인데 협회의 임원 내용과 자격, 임원수 등 임원에 관한 사항은 협회 자율에 맡겨두고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규정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제4절 협회의 업무입니다. 협회가 과연 어떤 업무를 하느냐. 자, 협회는 시험에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에서 가장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이 자격제도, 자격제도가 4조, 5조, 6조, 7조, 8조 5개 조문에서 한 문제 출제되고요. 협회도 마찬가지 41조부터 조문은 많은데 비해서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상대적 중요도는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협회의 고유 업무 7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동그라미 1번은 뭐 회원의 품위 유지를 위한 업무, 그 다음에 2번 중개제도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3번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교육 메모하십시오. 교육, 지도와 교육인데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입니다. 즉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교육, 연수교육 이런 것들, 직무교육 이런 것들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가 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이고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고유 업무가 아니라 수탁 업무다. 같은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 4번 회원의 윤리 현장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5번에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그 다음에 6번 공제사업 할 수 있습니다.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협회 설립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교육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은 고유 업무이고 연수교육, 실무교육, 직무교육은 수탁 업무이다. 자, 그래서 2번 수탁 업무가 나와 있죠.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실무교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시험 업무입니다. 시험 업무, 시험 출제입니다. 원래 시험은 시험 시행기관이 시도지사죠. 근데 시도지사가 시험에 관한 업무를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공기업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법을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니까 공인중개사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협회에서 시험을 출제하게 되면은
협회는 뭡니까? 이미 합격하신 분들, 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개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어렵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협회에 위탁하지 않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협회에도 위탁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맨 밑에 공제사업입니다. 협회는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177페이지 공제사업의 범위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2번 공제사업의 부대 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은 비영리 사업으로서 회원 간의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예, 비영리 사업입니다. 3번 공제규정 승인입니다.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또한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하면 또한 같다라는 또한 승인받아야 된다. 따라서 모든 결정 절차와 그 변경 절차는 항상 동일합니다. 처음에 승인받았다 하면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양가로 4번 공제 규정 내용입니다. 공제 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공제계약의 내용, 그 다음에 2번 회계기준, 동그라미 3번만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책임준비금 적립비율입니다.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100분의 10 이상. 예, 100분의 10 밑줄 치십시오.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2분의 1, 3분의 1, 5분의 1, 10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10분의 1이나 100분의 10이나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 이상이다. 그러면 이 공제료가 얼마냐 하면 1년에 개인인 경우 우리 1억을 가입해야 되죠. 1억 이상,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인데 1억 원 이상을 가입하려면 공제료는 1년에 19만 8천 원입니다. 19만 8천 원. 협회 공제료는 19만 8천 원이고요.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면 약 1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협회에서는 우리 전국에 있는 개업공개사가 약 9만 5천 명이면 9만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가 매수 신청 대리까지 다 합한다면 1년에 공제료 수입액이 약 2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억을 받았으면 20억 원 남겨놓고 써야 된다고 책임준비금으로. 그럼 개인한테 만약 19만 8천원을 받았다면 19,800원은 책임준비금으로 언제든지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돌려주기 위해서 적립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00분의 10 이상입니다. 100분의 10 이상. 자, 그 다음에 5번 공제회계입니다.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제 운용실적 공시입니다. 협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입니다.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입니다.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계셔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 일간신문이나 협회부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하면 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게시를 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 매수 신청 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그런데 중개업과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한다는 것 꼭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제사업의 지도 감독입니다. 양가로 6번 시정명령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가 이법 및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 검사인데 수시검사할 수 있다, 정기검사할 수 있다 X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밑줄 치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협회 공제사업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양가로 7번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둔다입니다. 둔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정책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가 있고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위원회가 3개 있는데 우리 법에 주택임대차위원회가 있다. 이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둘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주택임대차는 법무부에 둔다. 필수기관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 법률, 회계, 금융, 보험, 부동산 전문가,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예, 19명 이내입니다. 19명 이내.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 정책심의위원회는 7인 이상 11인 이하고요.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내입니다. 이런 숫자들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니까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사람으로 구성을 하되 이 경우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2번이 협회 회장이고요. 3번이 협회 이사회가 협회의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입니다. 즉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그러면 19명이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인데 19명의 3분의 1 미만이면 6명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미만이면 6명입니다. 따라서 19명 중에 협회 관계자가 6명밖에 안 되면 협회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죠. 협회 마음대로 의결을 못하도록 협회의 의견을 최대한 낮추고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높이기 위해서 19명 중에서 협회 관계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3분의 1 미만. 자, 그러면 거기 위원을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이 있고요. 협회 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 이사회가 협회 임원 중에서 선임하는 사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협회 회장이 추천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대학 또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입니다. 부교수.
부교수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부교수인데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조교수입니다.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는 주택임대차위원이 될 수 있고요. 조교수 다음에 부교수 그 다음에 정교수죠. 공제운영위원은 최소한 부교수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27회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가 출제됐냐면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예, 있다고요. 현직 금융기관 임원도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디귿이 27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입니다. 5년 이상. 자, 그 다음 5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5년 조금 있다가. 자, 그 다음에 미음의 소비자 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 소비자원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5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5년, 3년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공제조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5년을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공제조합 5년 이상 유경험자, 5년 이상 유경험자가 공제운영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 될 수 있다. 공제운영위원은 공제조합 관련 5년 이상 유경험자입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조교수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이건 주택임대차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위원.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도 역시 주택임대차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사 이상으로서 5년 이상 유경험자 역시 주택임대차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임대차위원회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미리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년이 뭐가 있나요? 5년이 부정행위를 한, 이거는 예습이고 2, 3, 4는 예습이고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이미 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무효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부정행위 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니고 5년간 출제위원 자격이 박탈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년 한번 볼까요? 5년이 뭐가 있느냐면 5년 보존해야 되는 것,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이건 했죠. 이미 앞에서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된다. 확인설명서와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만 보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가 있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 사건 카드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모두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년이 뭐가 있느냐면 5년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5년 범위 내에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장관,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시도의사가 원칙적으로 지정합니다. 하나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년이 뭐가 있느냐면 계약갱신요구 상가임대차보법의 상가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습니다.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예습입니다. 이거 다 예습입니다. 예습.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근데 요 5년을 미리 한번 예습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죠. 명의수탁자는 자, 그래서 이 5년, 3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5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9번 공제사업 개선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자산 예탁기관의 변경 이런 것들을 명할 수 있는데 이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10번에 보면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위반 행위를 하면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협회는 징역, 벌금, 인가취소 없습니다. 오로지 협회에 대한 위반 시 제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번의 공제사업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10번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재무건전성 유지입니다. 협회는 공제금 지급 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 관청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오로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부, 지회라 하더라도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도 감독을 합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감독상 필요한 조치 명령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협회와 그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출입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정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즉 공무원 신분증하고 조사 검사 증명서 두 개 다 내보여야 합니다.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바로 조사 검사 증명서죠. 그래서 시험에 공무원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또는 조사 검사 증명서를 내보이면 족하다, 충분하다, X입니다. 둘 다 내보여야 합니다. 181페이지 협회의 보고 의무 등입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입니다.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신고사항이 있는데 협회가 지부, 지회를 설치한 경우에입니다. 시험에 이거 설치할 경우에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한 경우입니다. 지부,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신고해야 됩니다. 설치할 때에 신고해야 된다 해서 14회 때 X로 출제됐습니다. 설치할이 아니라 설치한, 이 말은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신고는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신고, 인가, 허가는 없고요. 보고, 승인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협회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받아야 됩니다. 근데 인가받았는데 인가 취소는 없습니다. 인가 취소 규정은 없다. 그 다음에 보고사항,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고사항은 지부, 지회 설치는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사후에 신고한다는 것, 사전 신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승인사항은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하거나 또는 책임준비금 10% 적립해야 되는 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책임준비금은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해야 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10% 이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협회와 관련된 문제 27회 때 출제된 걸 보겠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리언,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된다는데 지회는 시군구에, 지부가 시도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회, 지부, 주된 사무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구의 지회를, 시도의 지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지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의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했는데 2년이며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도 2년이고요.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위원도 2년,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도 2년입니다.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이라고 하면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리얼의 금융기관에서 임원 이상의 현직에 있는 사람은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디귿은 1회에 하나 연임할 수 있는데 없다고 해서 틀렸고, 리얼은 현직 금융기관의 임원도 협회 임원이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협회에 대해서는 한 문제 정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지금까지 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협회는 임의설립주의, 임의가입주의입니다.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 협회 가입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공인중개사는 할 수가 없다.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다. 지부, 지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협회 설립하려면 창립총회를 거쳐야 되는데,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전국에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반수 찬성을 거쳐가지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는 것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3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2개월 이내에 공시합니다.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은 지부, 지회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도 감독한다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